92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천체 일주 운동이 있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 건데요. 세 번째,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 운동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별은 남쪽을 보는데 북극성이 있을 때는 북쪽 하늘을 본다. 이 정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림과 잘 비교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쪽 하늘부터 볼게요. A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제일 위쪽 있죠? 북쪽 하늘을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극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가 반대쪽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게 이제 다른 쪽과 반대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화살표 방향 잘 기억해 두시고요. 뭐 동쪽 하늘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달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달처럼 이렇게 동쪽에서는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동쪽 하늘이고요. 남쪽에서는 이제 별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남쪽 하늘. 서쪽에서는 별들이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동쪽에서는 당연히 뜨는 것처럼 보이고 남쪽에서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평으로. 서쪽에서는 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거고 북쪽 하늘을 볼 때만 그러니까 남쪽을 볼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요. 근데 우리 북쪽 하늘은 뒤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 얘네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말이 막 꼬여요. 죄송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동쪽에서는 뜨는 것처럼, 남쪽에서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서쪽에서는 지는 것처럼, 북쪽에서는 내 뒤쪽이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이겠죠, 그렇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시험에는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화살표 움직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6번처럼 이제 문제를 풀게 돼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해요. 1번에 보시면요. 화살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북쪽 하늘이에요. 그래서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북쪽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북쪽이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지고 있잖아요. 오는 서쪽 하늘이 되겠고 화살표는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남쪽은 이제 수평하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 하늘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제 동쪽 하늘이에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동쪽, 남쪽, 서쪽. 그래서 잘 모르겠다. 달의 움직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별들이 움직이는 방향인 거고요. 자, 다시 92페이지 돌아와가지고요. 플러스 강의 첫 번째 부분은요. 북쪽 하늘에서 1시간 동안 관측한 별의 일주 운동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찍은 거죠. 그랬더니 1시간에 15도씩 해서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주어졌을 때 북극성이 있으면 북쪽 하늘이다. 아니면 나머지는 동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는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 판단하셔라 라는 거고요. 자, 이제 지구의 공전 한번 보시면요.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을 주기로 이렇게 도는 거죠. 1년을 주기로 360도를 도는 거니까 약 1도씩 이동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방향 자체도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전 속도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한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요. 네, 공전. 지구의 자전도 서에서 동이었고요. 1시간에 15도. 여기는 1대에 1도 움직인다고요.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태양의 연주운동 그리고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인데요. 연주운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태양이 움직이처럼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은 움직이진 않지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마치 천체의 어떤 길을 이용해서 별자리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냥 그걸 연주운동이라고 하고요. 겉보기 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당연히 알겠지만 일주운동도 그렇고 연주운동도 그렇고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고요.
연주 운동은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태양의 연주 운동인데요. 거의 다 별표 쳐놓고요.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동해서 1년 후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이고요. 지구 궁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다. 거의 다 밑줄에 넣고요. 연주 운동 방향을 보시면요. 서에서 동이다. 지구의 궁전 방향과 같다.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일주 운동만 동에서 서고요. 나머지 것들 다 서에서 동인데 태양의 연주 운동은 왜 서에서 동이냐? 요거는 기준 자체가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예요.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얘가 태양을 이렇게 봐요. 그럼 태양이 이쪽에 어느 별자리를 기준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스크린 있는 것처럼 태양이 이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 여기서 볼 때는 A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A 다시 그리고 여기가 B야. B 입장에서 볼 때는 자 B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있는 거죠. B 다시 이게 C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C 다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도 마치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그냥 저 멀리다가 태양을 두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구의 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 운동 자체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딱 하나 일주 운동만 천체든 태양이든 일주 운동만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운동 방향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동에서 서니까.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서에서 동이다. 그래서 연주 운동은 서에서 동이고 지구의 궁전 방향과 같고요. 연주 운동 속도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그 각도대로 보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주 운동 속도도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태양과 별자리의 위치 변화 한번 보시면요. 그림은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을 관측한 모습이다 돼 있고요. 서쪽 하늘이니까 아까 전에 기억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는 모습으로 될 거예요. 그죠? 5월 1일, 5월 15일, 5월 31일 보시면요. 쌍둥이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니? 서쪽 하늘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1일부터 15일, 31일 동안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점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있죠. 그치?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이 이동 보기 전에 밑에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별자리 이동을 보시면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거기다가 밑줄에 쳐놓고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별자리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의 이동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방향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태양과 별자리가 지구 중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다 알겠지만 지구만 공전을 한다. 어디를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거지 천체의 기준으로 도는 건 아니잖아요. 별자리는. 그러니까 둘이 태양과 별자리 이동 방향은 반대처럼 또 보이는 거예요. 3번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 한번 보시면요. 지구가 공전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태어난 별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해당되는 별자리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사자자리가 있고, 뭐 가을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에는 뭐 전갈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절별 별자리가 정해지는데 그게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태양을 돌아서 따라서 회전하면서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별자리를 그 달의 계절별 별자리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공전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계절에 따라 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황도 12궁이라고 해가지고 황도 12궁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계절별 별자리를 12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걸 말하는 거고요. 태양이 뭐 1월에 있을 때, 2월에 있을 때, 3월에 있을 때, 4월에 있을 때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별자리를 말하는 거고 12가지 황도 12궁이다.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황도라는 건 태양이 지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별자리를 지나갈 때의 길, 이걸 황도라고 하는데 태양 황자에다가 그리고 길도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말하는 거고 그 길목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말해요. 황도 12구. 두 번째,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보시면요. 표시된 달에 해당하는 별자리 지난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볼게요. 1월 한번 찾아보시면요. 궁수 자리라고 있을 거예요. 지구가 예를 들면 여기 있다. 여기 이제 3월 정도 되는데 지구가 여기 3월 정도에 이때 지날 때 태양이 있는 위치,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가 3월에 A라는 지점 지잖아요. 여기가 별자리가 물병자리.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나는 별자리를 그 달의 별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죄송해요. 요거는 보이는 거고 태양이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쪽에 별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실제로 지나가는 왜냐면 태양이 이쪽에 있을 거니까, 그치? A-에 있으니까 이때 우리의 별자리를 그 달의 별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9월 같은 경우는 사자자리죠. 뭐 8월에서 9월 사이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음력 한 8월 정도가 사자자리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때를 우리가 그 달의 별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낮이잖아, 낮. 그치? 그럼 밤에는 뭐 어떤 별자리가 보일까요? 밤에는 실제로는 우리 뒤쪽에 있는 별자리가 이쪽에 있는 별자리가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9월이야. 9월의 별자리는 사자자리야. 그리고 태양이 마치 9월에 이렇게 사자자리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밤에는 뭐가 보이냐면 A에 있는 물병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3월 자리에 있는 물병자리 있죠. 그래서 그 달의 별자리와 실제로 보이는 별자리는 다르다라고 이제 반대 방향인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C에 위치 있는 거. C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12월이야. 12월에 천칭자리를 지나요. 태양이. 그런데 12월에는 천칭자리를 지나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요 C에 있는 밤에 C에 있는 예를 들면 황소자리가 밤에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지나는 자리와 밤에 보이는 별자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3번이고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인데요. 뭐 남쪽 하늘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 반대쪽에 별자리가 보인다. 밤이기 때문에 태양 반대쪽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를 보시면요. 제가 했던 것처럼 11월에는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찾아보시면 천칭자리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는 이제 반대쪽에 있는 양자리가 보인다. 이거고요.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자리가 실제로 지나지만 한밤중에는 보이는 거는 염소자리, 반대편에 있는 염소자리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3번 보시면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주운동 방향 스크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식의 방향으로 지나는 거 이제 그림으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7, 8, 9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보면요. 지구의 공전이고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한다. 네, 방향 잘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1도씩 이동한다. 1년 기준이니까 X고요. 별의 일주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라고 되는데요. 태양의 연주 운동, 그죠? 일주 운동은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4번 지구의 공전에 의해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고 했었고요. 별자리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고 지구가 이제 이동하니까 이렇게 태양 중심으로 도니까 별자리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죠? 8번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은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것을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며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그래서 지구 자전 때문에 의해서는 일주 운동,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는 태양의 연주 운동.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 9번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후 관측한 서쪽 하늘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별자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순서대로 찾으시면 돼요. 가, 다, 나가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태양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10번 11월에 올 거예요. 11월의 별자리는 천칭자리가 되겠고 C가 되겠죠. 지구 C 반대편에 있는 C 쪽에서 바라볼 때니까, 그렇지? 그런데 2번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 그랬고요. 3월은 사자자리가 보이겠죠. 3월에는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볼 때니까 사자자리가 보이겠죠. 이쪽으로 지나는 거니까 이쪽에서 3월에는 이쪽을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보는 거니까 뒤쪽에 있는 사자자리가 이제 한밤중에 보이는 거지, 그치? 10번에 1번은 천칭자리 C가 되겠고 2번은 사자자리. 네. 넘겨주시고요. 지구 모형의 크기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을 짜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여러분들 중간고사라든지 학교 시험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수행이라든지 할 때 비례식을 세워봐라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94페이지 이렇게 뭐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에서 위도가 실제 각이기 때문에 그 중심각은 주어진 거고 위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빼서 중심각을 구해서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96페이지에 이제 별의 일주 운동 모습 이해하기 돼 있던데 그거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제일 위쪽에 북극 지역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도는 거 그리고 그림을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이제 뜨고 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적도 지역에서는 수직으로 뜨고 지는데요. 이제 적도 지역에서는 이쪽 방향이 이제 수평된 방향이 있는 거니까 좀 우리 입장하고 다르겠지. 보이는 것들이 수직하게 보인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맨 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제 답은 4번인데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우리는 이제 중위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보인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에 황도 12궁이란 데 있고요. 이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유제 1, 2, 3, 4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방금 했던 거.
자, 유형 1번, 2번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형 1번 같은 경우는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이 어느 별자리를 지나느냐를 묻는 거고요. 유형 2번 같은 경우는 지구가 어느 쪽에 있을 때, 몇 월에 어디쯤 있을 때 뭐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반대 방향이 서로 상대되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실게요. 유제 1번은요. 위 그림에서 태양이 천여자를 지난대요. 그러면은 천여자를 지난다는 거는 우리가 뭐 3, 4월 정도에 있다는 거죠. 그지? 4월 정도 있겠죠. 그래서 한밤중에는 물고기 자리가 보이겠죠. 유제 2번 4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에 있고요. 4월 태양이 이제 물고기 자리를 지나는 거니까 우리는 뒤쪽에 있는 천여 자리를 보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반대 방향에 있는 별자리를 본다. 한밤중에 참고해 주시고 유제 3번 지구가 이번에는 A에 있을 때요. A에 있다는 건요. 한 뭐 4월에서 5월 정도 되겠죠. 양자리가 태양을 지난다는 거고요. 태양이 양자리를 지난다는 거고요. 이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는 A의 뒤쪽에 있는 천칭 자리가 보이는 거지. 그리고 유제 4번 지구가 이번엔 B에 있대요. B에 있을 때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인데요.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는 2월에 있는 염소 자리와 물병 자리 이 사이인데 물병 자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3월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뒤쪽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구의 크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비례식을 세우는 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세운 가정인데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 그리고 태양빛은 평행하다. 자, 기억 지구는 자정한다. 뭐 상관없고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니은이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니은 디귿 3번 되겠죠. 2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한 값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의 길이 실제로 걸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 거리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도였죠.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 중심각의 크기와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2번, 5번. 3번, 그래서 지구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은 아까 전에 썼지만 3번이 되겠고요. 360도에 대해서 지구 둘레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4번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크기와 실제 지구 크기가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 적도가 부푼 타원형이다. 그리고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4번에 2번하고 5번 되겠고요.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 돼 있는데요. 뭐 세타에 대해서 구해야겠죠. 세타 다시를 알아야 우리가 세타를 아는 거니까 세타 다시와 그리고 호 AB 사이에 있는 호의 길이 L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3번. 더 이상 어렵게 나올 것도 없고요. 이게 다니까 뭐 몇 번, 한 두 번, 세 번만 반복해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은 다 맞을 수 있는 파트예요. 6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지구 모형을 비추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가정을 하고 2번 세타와 세타 다시는 억각이다는 같다. 3번 막대 A와 AA 다시는 그림자가 생기다 텐데요. 뭐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AA 다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햇빛과 수직으로 머리에서 직접 받는 부분이니까 각도가 생기지 않는 거고요. BB 다시가 이제 각도가 생기는 거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6번에 3번. 자, 7번 지구상의 지점 가나다라의 위도와 경도이다. 같은 경도상에 있는 걸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가와 다가 되겠죠. 다른 경로가 되면 이렇게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각도 자체가 틀려져요. 그렇죠? 8번에 서울과 광주의 위도 경도 및 두 지역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 지구 반지를 구한 식을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찾아보시면 어쨌건 세타 같은 경우는요 37.5도에서 35.1도 요거 뺀 게 중심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2.2도가 되겠고 2.4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호의 길이 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L 같은 경우는 280km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대입하시면요 8번에 2번 되겠죠. 자, 9번부터 지구 자전에 관련된 거 16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시험은 지구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9번 지구 자전 방향과 천체 입주 운동 방향, 자전 방향 사에서 동이고요.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겉보기 운동, 천체 일주 운동이었고 동에서 서. 네. 9번에 3번이고요. 10번 지구 자전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되는데요. 지구 자전 주기는 1일이 아니라 하루니까 24시간이고 1시간에 15도씩 지구 자전 주기 1이 맞죠? 네, 1이 맞고 24시간. 이번 지구는 1시간에 15도씩 회전다 맞고요.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이제 일주 운동이었고요. 4번 별이 실제로 움직여서 별의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지구일 뿐이다는지 10번에 4번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11번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돼 있고요. 기억, 니은, 리을이에요.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게 태양의 일주 운동이 되겠고요. 리을,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돌리면 돈다. 이게 이제 천체 일주 운동 되겠죠. 북쪽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고요. 12번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움직임이다 돼 있고요. 북극성을 기준으로는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B에서 A 쪽으로 움직이고 60도니까 4시간이겠죠. 그래서 1번 되겠어요. 오후 5시에서 밤 9시가 되겠죠. 그래서 B에서 오후 5시, A에서 오후 9시 4시간이고 15도씩 해서 60도. 12번에 1번. 13번 우리나라의 남쪽 하늘에서 본 거는 이제 수평하게 이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고요. 13번에 1번 되겠죠. 2번은 동쪽이고 3번은 서쪽이고 4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는 이제 북쪽 하늘이라고 그랬죠. 14번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지고 찾으라고 해요. 가는 사선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럼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동심원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북쪽 하늘이고요. 다는 남쪽 하늘, 나는 사선을 그리면서 뜨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 동쪽 하늘 되겠지. 서북, 남동이니까 찾으시면은 5번 되겠어요. 14번에 5번. 15번 이제 북쪽 하늘을 본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으니까 B 방향이 되겠다. 그리고 세타의 크기는 1시간에 15도니까 2시간이면 30도가 되겠죠. 15번에 1번이네요. 그리고 호의 중심에 있는 별 P는 북극성이고요. 북쪽 하늘에 있는 가장 이제 밝게 빛나는 별 북극성 되겠죠. 16번 북반구에서 한밤중에 관측한 별자리가 그림과 같을 때 6시간 후 서쪽 하늘의 지평선 부근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 되는데요. 쌍둥이 자리예요. 15 곱하기 6이니까 90도, 그죠? 그래서 정 가운데 있는 쌍둥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17번부터 21번 한번 풀어볼게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7번 지구의 공전 방향과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 돼 있고요. 지구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고 연주 운동 방향도 서에서 동이다. 그렇죠? 18번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돼 있고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이 있고 2번 하루에 1도씩 3번 지구의 공전으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변한다 그랬고요. 18번에 3번 되겠죠. 19번 15일 간격으로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고 태양은 반대로 별자리 기준이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떠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태양 쌍둥이 자리 별자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찾으시면 돼요. 순서는. 그래서 다, 나, 가 순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태양은 쌍둥이 자리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게 틀렸고요. 쌍둥이 자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동에서 서다. 맞죠?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19번에 5번. 자, 20번 답만 다시 한번 볼게요. 17번은 4번이고요. 18번은 3번, 19번은 5번, 그리고 20번 준영이가 이제 6월에 생일이에요. 이때 한밤중에 나치고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인데요. 6월의 별자리는 찾아보시면 황소자리인데 황소자리의 뒤쪽 반대편을 찾아보시면 전갈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밤중에는 전갈자리가 보이는 거게 되겠죠. 21번 지구가 A에 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인데요. 지구가 A에 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겨울이네요. 궁수자리 정도 될 것 같고 실제로는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는 뒤쪽에 있는 거, 뭐 개자리, 쌍둥이 자리 쪽이 되겠죠. 쌍둥이네요. 21번에 3번. 뭐 뒤에 서술형이랑 실력 판단은 한번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풀어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